네, 우리 안 대표님 아까 올라가는 호송차 안에 혹시 계셨는지 보셨는지 제가 언뜻 보니까 안에 바라보았는데 안쪽에서 제일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창고로 나와서 보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분이 안 대표님 아니셨나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서 제가 보고 손을 흔들고 뭔가 그 안쪽에서 누군가가 내다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코팅이 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눈을 마주쳐 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우리 완전한 우파 탄압 인민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에게 20년이 또는 30년이 형이 내려지든 개의치 말라. 나라가 올바로 서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 나라가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거는 바로 이 나라의 우리 법치를 올바로 세우겠다라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치가 제대로 서게끔 우리가 같이 바깥에서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법치의 구조에서 이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그랬고 지금 불법 구속 연장을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피고인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법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작정 이 좌파들은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반면 똑같은 사안에 아니면 훨씬 더 경미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우파 인사들은 지금 무조건 구속 수사, 구속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심각한 이건 인민 재판이고 인권 탄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대화를 앞두고 오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6월 10일 날 미국 대화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그러면서 그 정치범 수용소 거기에 지금 12,000명인가 15,000명인가가 있는데 그 문제 심각한 문제로 다루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의 서청대는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도 미 대사관 앞에서 우리 시크 운동 제가 지금 시작한 한반도 완전 정화 시크 운동에서 지금 곧 6월 19일 오토 원비어 사망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의 그 잔인한 인민재판의 희생물이 된 오토 원비어 군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제2의 오토 원비어 즉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다라고 제가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에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남한에도 그래서 이 한반도 자체에 이 악질적인 이 불법 체제가 김정은 문재인 불법 체제죠. 불법 체제가 이 한반도의 남한 북한에서 아주 심각한 인권 탄압을 지금 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토요일 날 기자회견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한 연상물을 그리고 우리 제가 시작한 시크 운동의 취지문과 더불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 트윗에 개인 쪽지로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남북한의 문제 또 이 핵 폐기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에서 이 남한에 계속 이렇게 연대해서 이 북한 이 불법 체제에 그
끊어져가는 숨통을 계속 이렇게 연명을 하게 해주었던 이 남한의 연대 세력을 같이 뿌리 뽑지 않고는 이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의 척결에 그 목표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기자회견에서는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 인사들 그리고 우파 국민들에 대한 탄압 그거를 세계 인권에 좀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서청대를 이 국제사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잔인한 이 북한의 불법 체제의 폭력과 똑같은 그런 폭군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치 탄압, 인민재판, 살인재판, 인권 유린, 이거를 북한의 문제와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탄압의 사태를 반드시 국제사회에 알려서 이번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악의 척결, 그게 단순히 한반도에 북한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남한에 있는 그들의 연대 세력, 그래서 그 연대 세력을 모두 합쳐서 한반도의 악의 세력의 척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같이 세계가 공조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지금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이 서청대를 반드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언하고 투쟁을 시작을 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법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태생할 수 있는 그런 성지로서 우리가 여기에 기억하고 여기에서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투쟁을 그 목표를 무엇인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같이 뜻을 모아 투쟁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를 그동안 여러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도 해오고 여러 가지 이 애국 활동을 하면서 성찰을 해봤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탄핵 이전부터 취임부터 이 모든 하신 정책이 바로 지난 30년간 이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이 이제 완전히 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휩쓸어 버렸을 때 제도권을 이 다 휩쓸어 버린 거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셔서 국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이 분명한 여적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 국민들 몰래 적군의 땅을 밟아서 몰래 월북해가지고 밀담을 하고 왔다는 것은 확실한 여적죄입니다. 오늘 그 도태우 변호사님이 그 VON 그 방송을 통해서 논평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거는 탄핵을 당해야 될 확실한 분명한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국회도 결국은 이 문재인 불법 정권의 부역자요. 같은 반란 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신문 찌라시 가지고 그렇게 서둘러서 탄핵 소추안 가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여적죄를 저지른 탄핵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는커녕 지방선거에만 지금 몰입돼서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기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장 모든 국정을 중단하고 비상시국 사태를 선포하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인정도 안 하지만 이 문재인을 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 꼭 다물고 있고 지금 아무도 이 문재인 정권을 사실적으로 불법 정부라고 생각하고
진짜 끌어내리려고 생각 안 하고요. 요 테두리 안에서 자기 목 차지하는 거, 자기 밥그릇 차지하는 거,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절망스럽고 분노하고 애가 타는 거는 그동안 뭐 정말 많은 애국 우파 활동한다는 시민단체장들, 또 뭐 정치인들 뭐 다 만났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정말 이 억울한데, 그리고 정말 안 되셨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겠냐, 정치적으로는 실패하셨다. 그리고는 지금 어차피 이 문재인 정부 얼마 못 가는데 그 다음은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거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뭐 그 정치인들이나 우파 단체들 열심히 나서지 않아도 이제 무너지게 돼 있다. 저건 무너지게 돼 있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차지해야지 하고 그 세력 구축하는 것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이 정부가 불법 정부라는 거 끌어내리려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권해야 이 혁명이 완수가 되는 거지,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고 몰락하게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정말 자중질환에 의해서 만약에 무너졌다, 그 수습을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지금 다시 이끌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다고 하면서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력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지금 그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금 권력을 다시 찾아오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로 자유민주주의, 법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왔던 우리 국민들,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의 목표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인과 특정 단체가 그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의 치부를. 그리고 분명히 불법 정부고 이거는 대역 죄인들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들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할, 앞장서 줘야 할 정치인들, 자기 지방선거, 이 선거에만 지금 몰입되어 있지, 진정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대한민국의 몰락이었다라고 정말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서청대가 바로 북한의 정치 수용소 같이 지금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정권 아래서 거기에서 지금 몫을 차지하려고 지방선거에 이렇게 전국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거를 저는 도저히 동의도 못하겠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었고, 지금 과연 누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분명히 다 대선도 그런 부정선거라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당사자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서지도 않고, 지금 이 선거, 이 정권 아래에서 과연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선거가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이 선거를 말미암아서 진짜 그야말로 보수가 괴멸해버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독보적인 한 개의 정당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투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
반란 정권이라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투쟁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세계에서 지금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를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저의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도 다행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앞으로 내세워줬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선거라든가 댓글농단, 드루킹의 댓글농단 이런 것들이 다 흘러져 나오면서 이제는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한테도 이제 제대로 이 탄핵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탄핵에 대한 이 일련의 이런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바로 법치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하나씩 대국민 홍보,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지금 외칠 정말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우파 국민들, 그리고 북한의 또 국민들과 또 정치 수용소에 있는 그런 국민들, 그리고 탈북해서 지금 와 있는 이 탈북자 국민들도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불안한 이런 사태에서 인권 문제로 해서 지금 우리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국제사회의 공조로 해결해 보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부분으로 운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판, 북한 정치 수용소는 서청대죠.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기자회견 한 거를 영상물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에서 지금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과거의 실수는 단순히 북한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그것만의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대한 실수는 북한에 연대하고 있는 남한의 세력을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그들의 세력이 번창하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이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탄 그 이후에 핵 미사일 실험 계속 남발하고, 그리고 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의한 끔찍한 죽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권력이 찬탈된 이런 결과였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정말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이 남한 내에 있는 세력 같은 같이 뿌리 뽑아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지금은 핵무기이지만 이 다음은 인공지능이다. 더 끔찍하고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게 핵무기라는 것이 이 악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이 인공지능이 더 끔찍한, 훨씬 치명적이고 더 끔찍한 인공지능이 이 악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류에 정말 큰 위협이, 아마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이 핵무기
이 문제는 사실상은 이 악의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악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아래서 그 젊은 그 대학생 미국 오토 원비어가 사망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은 끔찍한 인권 탄압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같이 그 악의 세력을 우리가 국제사회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결국은 세계 평화에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의 지금 운동이 시작하고 있는 운동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동에 우리가 나서야 할 그동안 그렇게 투쟁해 왔던 우리 태극기가 지금 완전히 목표가 지금 다른 걸로 가려져 있지 않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적은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잘 우리가 해결하고 척결하고 이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우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복권하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극기 집회에서 외쳤던 구호, 탄핵 무효, 국회 해산, 헌재 해산,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우리 혁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권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국회 해산을 하겠습니까? 누가 국회 해산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이 혁명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완수를 해주신 그 완성 단계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네, 저 TV베이저 남수영 기자입니다. 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빠져라, 네. 빠져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예상하기를 평창 올림픽 때부터 평창 올림픽을 끝나면서 그 끝나고 나서 김영철까지 불러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은 이 한미 동맹국가로서의 해야 될 그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은 그 동맹국으로서 파트너로서 이 일을 임한다라는 거에서는 이미 카드를 접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워낙 그거는 국제 협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한미 동맹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동북아를 거기에서 이 견제를 해준다는 하는 거를 그냥 미국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또 일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외적으로는 이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우리 동맹 국가고 우리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 바로 그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미국 회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하는 태도, 말 보십시오. 이거는 전혀 인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 완전히 그때 저는 너무 우리 보도된 거에서 친정부 친문 그 기자니까 하게 해라고 그러고서는 쭉 얘기하고 나서 그거 통역해줄 필요 없다 맨날 듣던 소리 테니까 이랬잖아요. 그 전에는 더 한 걸 보다 완전히 아무리 그렇지만 정말 갖고 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건 저는 뭐였냐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막 한참 치켜 올렸습니다. 막 너무 훌륭한 지도자고 대한민국은 이런 대통령이 있다는 게 참 행운이다. 막 그러고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지도자다. 막 이제 칭찬을 하고 나서 딱 어때? 나 잘했어?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완전 A+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그러니까 완전히 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재인 완전히 갖고 노는구나. 그리고 정말 트럼프 그 대통령도 이 정권의 민낯을 다 파악을 물론 다 했겠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어찌 됐건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대통령을 뽑아놨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네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게 바로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여러분들은 우리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위대한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이 문재인한테 우리 국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점철시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저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평창 올림픽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투쟁의 그 모티브를 저희한테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3월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 그때 뭉쳐서 이 문재인 정부를, 이 민낯을, 위장평화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안 했습니다. 정치인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평창올림픽 때부터. 우리 이러면 분명히 이거 올림픽 끝나고 얘네가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럴 거고,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평화선언 하지 않겠느냐. 평화선언 하면은 이제 미군 철수 요구하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왜 그거에 대해서 싸우려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싸우자고 하고 또 뭉치자고 하면 배신자라고 그러고 반란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지금 뭉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인들 다 배제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정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거나 방조했거나,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자기 밥그릇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분명한 탄핵 사유 일어나는데 누가 하나 나타나서 정말 이거 이래서 안 된다, 나서 있는 정치인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이 불법 정부에서, 김정은과 한패로 지금 놀아자는 이 정부에서 뭐를 기대하고 선거를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이 정부를 인정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시국을 선언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그게 하는데 우파 이 시민단체들 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너무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는 꿈이고 이상적인 얘기고, 저는 혁명이라는 게 그냥 통상적인 걸로 되는 겁니까? 이자들이 얘기하는 그 촛불 반란을 혁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정당한 방법이고 그게 상식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저자들이 만든 촛불 혁명, 우리는 비웃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떻게 됐든 촛불 세력은 권력 찬탈에 성공한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기네들의 혁명 맞아요. 근데 우리는 반란이다, 그게 어떻게 혁명이냐, 그거 비난만 할지,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법치를 주장을 하면서도 이 법치가 아닌 이 불법 정부에서 놀아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말 혁명다운 혁명,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혁명, 우리가 바깥에서 지금 해야 될 건 우리인데 그거 하자 하면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되는 일이다,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교수님이 보셨을 때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미국이,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반도의 운명을 어떤 옵션을 가지고 선택할 옵션은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요, 적 있습니까? 저는
저는 사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제 아마 전에 우리 베이진 대표님한테는 그런 얘기도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저기 그 평창 때부터 그때 이렇게 저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단 동맹국가로서의 역할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이 상호 평등한 모든 경제 무역이라든가 모든 이 국제 관계를 상호 평등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목표고, 그리고 일단은 어디에서든지 그 G20에서부터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거는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일단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주길 바란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가장 먼저 챙기고, 나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면 이게 다 좋은 이 세계의 번영이 될 것이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원칙이고, 그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모든 그걸 거기에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그런 전략적인 어떤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꼭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냥 경제적인 제재로서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한민국도 정말 너네가 정 싫다면 뭐 굳이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국의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데, 정말 우리가 좌빨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막 불 지르면서 미군 철수하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시위를 하면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폭력에 대해서는, 테러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국민들의, 그리고 군인들의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막 나가라는데 그렇게 있을 그 의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까 남 기자님이 물어보셨지만은 대한민국 그냥 필요 없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해서 예.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북한하고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가 연방제 통일을 하던 자유 통일을 하던 그거는 너네 문제다. 남과 북의 문제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가 우리 자국의 안전과 그 경제적 이익, 그것만 나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고, 그걸 얻어만 낸다면 너네가 무슨 통일을 하든 남북 평화를 이루든 나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북미 동맹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나는 트럼프는 일찍이 그 자세를 딱 잡았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일본은 일본대로 적극적으로 가서 자국에 얻어낼 거 얻으려고 협상을 하지,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미국하고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남한을, 이 문재인을 중간에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지도자 없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 중차된 시기에 우리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권을 지금 우리는 상실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그 교수님에 대해서 한간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그 확실한 정체성에 대해서 근황이라든지 자기 자신 스스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는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진짜 이 모든 이 사태는 애초에 저는 사실 최근에 와서야 정말 완전히 이게 적화가 된 거였구나라는 거는 평창올림픽 때부터 이제 아주 이게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 지금 3월, 4월 남북 정상회담이고 뭐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지나는 걸 보니까 딱 깨달은 것이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혁명이구나. 저는 그거에 확신을 오히려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지난번에 병원에 나오셨을 때 그래서 굉장히 뭐 여유시고 뭐 수척해 주시고 그랬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강인한 그 강렬한 빛을 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분명히 그냥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리고 다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다시 되새겨봤어요. 나에게 20년이 구형이 되든 30년이 내려지든 생각해 있지 말라. 나라가 제대로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학은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에서 사람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김일성, 김씨 체제의 독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바로 법치란 말이죠. 법이 올바로 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로 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진 거고 곧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몰락한 거잖아요. 이때서야 지금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당신이 시작한 혁명, 나를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멀고 길고 먼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시작한 혁명이다. 지금 법치를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혁명의 목표이다.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거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수님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그 중심 체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신 대한민국 그 자체를 당연하죠. 저는 저한테 뭐 초심으로 돌아와라 막 그러시는데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초심에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궁극적 목표 진짜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하나가 너무나 강력한 하나가 지금 어느 특정 정당, 이쪽 단체, 그 지도자들 그렇게 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보고 투쟁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투쟁해야 될 그 너무나 분명한 일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엉뚱한 데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너무나 실망한 거는 이 오빠 우리 단체들 여러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 지금 그거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 다시 오신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정말 그냥 생각이지 이상이지 그건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너무 뭘 모른다. 근데 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뭘 몰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생각하고 해왔던 게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네. 들으니까 뭐 불가능하다는 그 어른들, 그 기존 어른들의 그런 그 네.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투쟁해서 다시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는 근데 초심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구하거나
뭐 이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금 이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라를 올바로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나한테 어떤 형이 뭐 내려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만큼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다 모든 걸 바쳐서 반드시 이 법치를 올바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몰락한 거는 이게 법치가 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는 이 재판이 지금 다 말도 안 되는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선거,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다 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그 정치투쟁이라는 이 법치를 세우겠다는 이 혁명, 이 투쟁은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역시 너무나 우리 국민들에게 과분한 대통령 이시지 않았나.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사실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무능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우파 지도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런 계속 고리로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이 정부 이 모든 거를 끌고 왔던 그 부패의 고리를 과감하게 정말 철저하게 끊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없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그게 바로 혁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라든가 이렇게 내 편 이렇게 좀 봐주고 내 편 끌어당겨주고 이제 이런 걸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이 아니라 그게 바로 목표이시지 않았는가. 개혁의 진정한 개혁의 목표이시지 않았는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떻게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 우리 이게 적화가 다 된 거를 다 그거를 딱딱 이제 그 차단을 이제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자들이 다 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거의 완성은 나머지 단계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이 법정 투쟁을 법치를 제대로 세우려고 이렇게 투쟁하는 거에서 이 모든 문제점은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그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시 그 정치권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각성을 하고 본래의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목표점이 어딘가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로 일단 포커스를 두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걸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정체성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죠? 아, 네, 내가 그 정체성에서 제가 한 가지 하고 그 지금도 뭐라고요? 의심을 받으셨군요. 예, 많이 받았죠. 아니 뭐 그러니까 어이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제가 그러니까 많이 뭐 비난을 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태극기 우리 세력 이러지 말고 다. 저는 분명히 정치인은 배제하고 정치인들 배제하고 우리 태극기 민초들 다 단합해서 정치권에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그때는 이제 개헌 막 하려고 또 그러니까 채찍질 하고 다 연합해서 이 문재인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평창 때 완전히 민낯 다 드러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투쟁하자. 그랬더니 김경애가 홍빠가 됐다. 자한당으로 뭉치자고 한다. 무조건 자한당으로 뭐 자한당. 야, 내가 그래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가? 아니, 우리 국민들이 합쳐서 국회의원들을 채찍질하고 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합심해서 투쟁하자. 정치권들은 지금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 부역하고 있지 아무도 진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국민들이 이 정치권들 다 배제하고 순수한 정말 애초에 나왔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어디 자한당으로 합치자고 합니까?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서 할 수 있는지 저기 정말 너무 답답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자한당 쪽에서는 제가 마이크 붙들고 누가 봐도 애국당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막 홍준표 의원 맨날 까고 뭐 한다고 또 거기서는 또 욕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럼 뭐 어쨌든 양쪽에서 그러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욕을 하든 말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힘을 뭉쳐야 될 때 정말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신 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맨날 그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거는 쏙 들어갔어요. 이제 그 구호 외치지 않더라고요. 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태극기 뭉치지 못하는 이유가요.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이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만 외쳐라. 또 이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외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제가 그랬어요. 동전의 양면 아니냐. 이 정권에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며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복권돼서 나오신다는 거는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부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하는 그 순간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같은 목표,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냐 외치지 않느냐를 가지고 뭉치지 못할 이유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지. 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바라는 그 혁명의 목표가 같은데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얘기 안 하니까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태극기가 뭉치지 못할 이유로 삼지 말라는 얘기지. 동전의 양면이니까. 우리는 어차피 같은 힘으로 뭉쳐서 그걸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치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이용을 해먹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응? 지금 보니까 아무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 다시 복권하는 거 정말 바라지도 않으면서. 근데 실제로 진짜 특히 이제 자한당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시민단체들 뭐 이쪽 있잖아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 외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워낙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제발 제가 어떤 집회에서 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 그거 좀 제발 다음번에 뭐 나올 때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진심을 깨닫게 됐죠. 진짜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태극기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거가 아니라 그 다음 누가 이 권력을 잡느냐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당시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 일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민단체에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위장보수인 거죠. 위장보수. 위장보수로 유명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요소에서 결정적일 때 딱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그런 분들. 제가 요번에 교육감 선거
저기 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거 보고서 그런 우파 단체들이라고 하는 저기에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정말 아니구나. 이제 저희들 우리 태극기 국민들도 참 외로운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고 극강성파가 되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체에 가니까 대통령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걸 경험하고 다니셨는데 저는 교수님이 우리 태극기 국민들을 아우르고 여기도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 가서 그런 걸 경험하고 오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굳이 거기 다른 단체에 가서 그런 걸 굳이 보고 오고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가 그 다른 모든 단체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가서 무슨 여러 가지 그 여러 시민 단체장들을 만나고 저기 한 거는 제가 그때 태극기 집회에 합쳐보려고 다 만났어요. 다 만나가지고 거기 회의하는 데도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행진만이라도 연합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 고만고만한 데서 비슷한 시간에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광화문에서부터 그러면은 일부 집회 대부분 다 2시에서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한 광화문쯤으로 모이게 시작을 하면 한 4시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시쯤 거기에서 광화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청와대까지 가자. 그리고 다시 자기 집회하는 대로 돌아오지 말고 청와대에서 같이 다만에 30분이라도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이라도 연합 구호 외치고 그러고서 해산하자. 그거 안 되겠냐. 그거 설득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 단체장들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활동하는 데는 게 뭐 대한문에서 제가 연서 몇 번 섰죠. 그때는 애국당 집회에도 연사 신청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애국당 집회에서 연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데는 먼저 그 약속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애국당에 이제 제가 그때 이런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뭐를 하자 정말 호소하고 싶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뭉치자였죠. 제 그 모토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연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도 근데 이제 그 대한문 국본에서 연사 저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내일 식순을 좀 보고 저기 하겠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서 그러면은 저기 애국당에서는 지금 요번에 안 잡혔으니까 내 연사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섰죠. 한번 쓰고 2번인가 했던 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뭐 대한문이 뭐 또 뭐 자한당 집회다 홍빠다 뭘로 갔다 나 참 뭐 저는 박빠입니다. 대한민국 빠고요. 정말 다 어느 누구도 저 이번에 이렇게 다녀보고 제가 그래서 어느 단체와도 난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이런 거 저기 보낼 영상 자료 만들 요량으로 뭐 제가 누구한테 뭐 홍보를 하고 뭐 누구 오시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 단체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1인 시위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 해서 영상에 담아서 그냥 계속 보내고 정말 그거 할 겁니다. 태극기 국민하고 네. 함께 하셔야지. 네, 저는 그냥 이 단체를 좀 뛰어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한 방향으로 같이 가면 같은 곳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교수님이 이 시점에서 네. 트럼프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이거 따지는 것보다 태극기 국민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태극기 저는 근데 국민하고 우리 같이 태극기 어우러지는 국민들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태극기 국민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그렇게 또 일부에서 저거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뭐 하시면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나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줄줄 이슈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어떻게 이걸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비난을 하고 뭐라고 하면서 내가 나같이 미천한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으신 분도 얼마나 욕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물며 저같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모든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에 정말 저의 책임감 이렇게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386 이 민주화 허용 시대의 소위 말하는 지식인으로서 가장 더 그런 이 죄책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나왔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영달을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를 욕하시는 분이 있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인기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희 교수님께서 예. 지금 그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네. 여러 단체, 당 네. 두루두루 경험하시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옳다고 생각하신 길로 열심히 가졌으면 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투쟁에 있어서도 같은 목표지만 가는 길은 바라보는 또 중점이 되는 그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집회에서 연설에서도 그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하나의 공통의 목표를 통해서 이게 요소에서 각계전투로 할 때는 각계전투로 또 연합을 해야 할 때는 연합을 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무조건 자기가 속한 그 단체의 그 방법에만 너무 매몰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도 저긴 가면 안 돼. 또 저기 가는 사람은 배신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반목을 하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흩어지면 죽는다. 그 패착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요소에서 우리가 흩어져 가지고 전략적으로 투쟁해야 될 거는 그렇게 하고 다 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 힘을 발휘해야 될 때는 우리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태극기 하나 들고서는 투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이 왜 그렇게 수가 많다라는 거 부풀려가지고 보도를 했습니까? 그게 다수의 여론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풍선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이질 않으니까 그런 여론의 확산을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될, 연합해서 정말 투쟁해야 될 그 공통의 그 큰 이슈는 바로 문재인 끌어내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확실하게 드러난 탄핵 사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뭉쳐야 될 사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러게요. 네, 항상 뭐 하면 말이 길어져요. 나 1시간 동안 이거 소리 너무 힘드셨어요. 엄청 말씀을 많이 네. 잘하시네요. 시끄러워서 이게 제대로 이 마이크가 없어놓으니까 오디오가 됐는지 됐나 모르겠네.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네.
여기 모기한테 완전 뜯겨가면서 우리.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수님 조금 안타깝게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 점을 많이 해명하시라고 네. 이제 그런 그 기회를 만든 거니까 조금 어색했어도 네. 늘 안타까워하니까. 아. 그러니까 남 기자는 이 실제로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듣는 이야기 또 따르고, 예, 듣는 이야기 따르니까 그걸 자꾸 해소시켜 드리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근데 문제를.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본인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문재인이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장황하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그거는 그거야. 거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못 캐내요. 본인 입에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말을 해야지. 아 김경애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상황 환경은 태극기 국민들이 아니 지금 상황 환경이 네.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에서 우리 그 대구 동지들하고 대구시청 앞에 가가지고 자한당 해체하고 홍준표 물러나라고 고래고래 소리 치르고 그걸 방송으로 증거로 해가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홍바다 진짜? 아 그게 현실인데 거기 지금 병자가 됐어. 이 방송도 이게 좀 골고루 이렇게 좀 이쪽 주장 저쪽 주장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조금만 쳐 나가면 아니야, 근데 근데 말을 거야. 아니 지금 저기는 무조건 애국단 예전에 내가 전화번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난 거기에다가 신경 쓸 것도 없어. 내가 지금 정찰도 아니고 내가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나는 김성태 밑에 들어갔다는 그 스타일까지 돌게 만드는 거 교수님다. 아니 나는 그거는 상관없어. 뭐 참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게 나도 그 소리 들으니까 이거 그렇게 하라고 너무 심하잖아. 아니 교수님 네. 진짜 짧게 네. 김경애 교수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방송에 들어오셨는데 네.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짧게. 네. 아,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같이, 정말 힘을 합쳐서 투쟁해야 될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투쟁해야 될, 또 새로운 투쟁을 시작해야 될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순간들인데 정말 지금은 이 문재인 이 정권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바로 우리가 시작한 그 혁명,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끌어 주신 이 혁명, 우리가 정말 그 뜻을 따라서 가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대해 우리가 같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더 들어가지고 안 들어가 그러고? 아이고 뭐.